변호사님, 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 이제 전세 사기가 판을 쳤습니다. 그렇죠. 전세 사기 일당이 벌인 조직적인 범행이 이제 재판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하고 네. 또 범죄자는 연이어 감옥에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고 해서 항상 전세 사기가 되냐?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민사적인 책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전세 사기가 되고, 어디까지는 민사 책임에 불과한지를 그 경계선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고의성이에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이런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전세 보증금 사건도 사건이지만 일단 먼저 민사와 형사의 구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사는 사인 간의 법률 분쟁을 다루는 거고 주로 돈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계약에서 민사 분쟁이라 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임대인에게 어떤 고의가 있냐 없냐 무관하잖아요. 네. 그냥 팩트가 돈을 안 돌려주면 갚아야 되는 거니까 주관적 마음 상태랑은 무관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민사 책임인 거죠. 네, 그럼 민사 책임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형사는 그 범죄자를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처벌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 형법상 고의범만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물론 과실범도 처벌한데 과실범은 예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형법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범을 처벌하고 예컨대 뭐 과실치사죄라든지 이런 거는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 처벌할 수 있는데요. 원칙상 과실범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형법상 형사상 범죄라는 건 원칙상 고의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이 전세 사기에서 고의범이라는 건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기죄는 과실 사기죄는 없어요. 그래서 사기죄의 고의성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게 이게 형사 책임인 거죠. 네, 변호사님께서 민사와 형사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전세 사기와 보증금 반환, 이제 미반환 사고를 네.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고 해서 항상 전세 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고의성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들이 무조건 고소부터 해버리는데 고의성이 없으면 무혐의가 나와요. 네. 물론 민사 책임으로는 승소를 하는데요. 그 단순 사고라면 무혐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검찰에서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할 때 그 네. 불기소 이후에 보면은 이거는 개인 간의 민사 책임이기 때문에 그 증거 불충분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냥 민사 책임으로 하듯이 전세 사기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러면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기죄에서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걸까요? 그 고의성이라는 게 그냥 단어에 불과하니까 사람 마음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고의성이라는 게 이론상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실무에서는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게 객관적인 증거로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범죄가 이건 마찬가지예요. 모든 범죄, 꼭 전세 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사 범죄에서 고의성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추정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네, 또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의 유무가 또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실무상 사기죄랑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을 구별하는 게 되게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핵심은 돈을 빌리거나 보증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가해자가 돈을 받을 때 그 가해자에게 변제 자료가 있었냐 또는 변제 의사가 있었냐를 기준으로 구별하거든요. 근데 사실 변제 의사라는 것도 마음속에 있는 거라 알 수가 없어요. 핵심은 실무상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예컨대 팀장님이 저한테 보증금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을 받았어요. 팀장님이 예를 들어 뭐 파산 상태였다든지 이러면 처음부터 못 갚는 상태잖아요. 근데 안 알려준 거잖아요. 알아서 내가 돈 안 빌려줬을 텐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던 가해자가 자력 상태가 그 당시에 파산 상태이거나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는 뭐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뭐 수십 채 갭 투자를 하고 있었다든지 처음부터 돈을 받을 때 못 갚는 상태였다면 변제 능력을 기망한 걸로 보거든요. 이 변제 능력을 기망한 걸로 보면 보통 사기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범위를 이번에는 조금 좁혀서 전세 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세 사기에서 기망행위랑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비슷한가요? 그 일반 사기, 전세 사기라는 범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우리가 그냥 전세가 사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전세 사기 부르는 거지.
형법상 그냥 347조 1항의 사기죄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전세에서 사기죄라고 하면 보증금이잖아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재산 상태가 예컨대 뭐 50채를 갭 투자하고 있었어. 근데 돈이 많아서 갭 투자하면 상관없는데 네. 여기 카드 돌려막듯이 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보증금을 몇 억 받을 때 애초부터 못 갚는 상태였잖아요. 그럼 속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 경찰에 수사를 했는데 그 임대인의 그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 그 압수수색을 해보면 네. 계좌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파산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럼 또 기망을 한 거예요. 또 법인이면 이제 페이퍼 컴퍼니거나 그냥 사업자 등록만 돼 있는 이런 사람이면 이제 기망행위가 된 대표적인 경우고요. 어쨌든 요약하면은 전세 사기는 사기죄 일종이고 전세 사기에서 기망행위랑 고의성이라 함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취약한 경우 이럴 때 인정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기와 사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구별하기 위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사실 실무에서 가해자의 이제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계좌 압수수색하고 또 가해자의 자력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실무상 그냥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보통 주변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같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뜻은 네. 애초에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고소를 많이 하게 되고 또는 그 임대인의 어떤 체납 사실을 처분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차인이. 네. 이렇게 되면 애초부터 그 체납된 시점이 최근이 아니라 처음부터 체납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돈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나랑 계약을 맺을 때 안 알려준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임차인이 확인하게 되면 고소를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물론 고소는 자유예요. 자유라서 내가 느낌이 안 좋고 처음부터 사기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유인데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경우 그동안 2년 동안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다? 이거는 사기죄가 안 되죠. 그러면은 그냥 민사소송을 해결해야지 전세 사기는 아니다 네. 라고 하면서 무혐의 통지를 받게 되는 거니까 이런 기준이 애매하면은 그 변호사랑 상담을 받을 때 관련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자료를 가져오면 돼요. 네, 그거 구별하는 것만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으면 고소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하면 사기와 사고를 구별하는 거는 이제 민사와 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인데 네. 사기죄에서는 이제 돈을 받을 당시에 변제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 기준으로 구별한다. 이걸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